대전 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 뚱땅 시즌2 제2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호입니다. 언론 뚱땅 시즌2 제2회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과 이서정 활동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동시에 인사할 줄 알았더니 순차적으로 인사해요. 상하 관계가 있네요. 지난번 방송 이제 처음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서정 활동가 다시 보니까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아니 약간 말을 바보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약간만 바보 같았어요? 네,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조진행자로 김상기 회원이 원래 오늘 못 온다고 했어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보조진행자가 섭외가 안 됐다고 하니까 열렬히 제쳐놓고 오늘도 함께해 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원 김상기입니다. 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아유, 지금 인권연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아,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초대 손님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활동하게 되신 박철 신임 운영위원님께서 오늘 방송 구경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철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올해 처음으로 민원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방송 들어오시면 본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모니터링 좀 하셔가지고 직접 본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기동 국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가요? 6월 14일 방송 기준으로는 내일입니다. 녹음 기준으로는 3일 뒤. 6월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 사업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원래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려고 하다가 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날은 못 다뤘었는데 오늘 마침 도시계획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 다뤄보시죠. 네. 서론이 길어요. 어떻든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계속 그 개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이제 일단 시민단체의 입장이고 오늘 얘기할 거는 지역 언론 보도의 문제를 저희가 좀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지역 언론 보도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 내 다양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도가 문제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언론으로서 사실은 공론장 역할을 지역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 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이 부정을 하는 보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그런 권고안이 우리 지역 언론에서 그걸 공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특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조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에서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이제 잘못됐다, 이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역 언론에서 사실 그 부분을 제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왜 이것을 신뢰하면 안 되는지 공론화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특례 사업 더군다나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유일한 대안이 마치 민간 특례 사업인 것처럼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그런 토지주들의 손해를 우리가 이제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꼭 아파트를 지어서 남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민간 특례 사업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는 방식이 됐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최근에 또 그 지방채 이자의 70%까지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초부터 잘못됐던 거는 정부가 이게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다 이런 그렇죠. 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에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지역 언론에서 여전히 이게 7월 내년 그러니까 2020년 7월이면 일모제가 적용이 되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특례 사업을 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방식은 시가 재정이 없는데 재정 부담만 초래한다. 이런 식의 논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들이 그런 네, 보도를 네. 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우리 돈으로 그걸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있는 이게 거죠. 사실 도시공원이라는 게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해왔던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그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럼 이 도시공원들이 지역 내에서 갖고 있었던 공공성이나 공익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뭐 네네. 길게 얘기는 안 해도 뭐 최근에 대전시에서 옥상 정원을 많이 만들겠다 네. 뭐 그래서 생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있는 거는 없애고 아니, 그러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존만 해도 그거에 몇십 배 이상의 몇백 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근데 지역 거고. 언론들이 왜 이렇게 개발에 찬성하는 뉘앙스 쪽의 보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일차적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더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역 언론들 소유 구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재정적인 뭐 수익과 관련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거에 따른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역 언론 시장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단기간에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분양 광고 시장이에요. 그게 단가도 일반적인 광고 단가보다는 훨씬 비싸고 집중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런 아파트 개발이 돼서 분양 광고 수익을 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인 거죠.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네. 의심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이기동 국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역 언론의 소유 구조가 지금 대부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소유 건설사들이 구조가 이제 그 대주주로 있거나 그런 곳이 네. 좀 상당수 뭐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부원건설 지역에 이제 그 중견 건설업체인 부원건설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 회사는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에인가요? 그 세종의 주상복합 그렇죠. 트리쉐이드 화재 났을 때 보도를 아예 안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단합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담합? 카르텔. 카르텔? 네, 네. 담합처럼 해서 그 다른 보도를 좀 언론들은 안 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냥 뭐 그 중도일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했고 제가 기억에는 굿모닝 충청인가 거기만 네, 중도일보 맞습니다. 일부 뭐 모회사에 뭐 언론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던 것 같고 네. 또 천안 참초등학교 화재에 관련해서도 아마 이 부원건설이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보도를 안 하는 거 이거는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작년이었나요? 2007년인가 재작년이 2007년이에요? 지금 2019년입니다. 네. 2017년에 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도 지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그 그러니까 개발 업체죠. 유토개발인가 유토건설이라는 그곳에서 충청투데이 2대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를 보니까 충청투데이 스스로도 사고를 냈더라고요. 사고로 2대 주주로 참여하고 부회장까지 그 유토건설 회장이 부회장까지 경영에도 그럼 참여를 그러니까 하는 경영에 건가요? 이제 네. 부회장이 됐다라는 거는 경영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근데 이 유토개발이 사실 지금 도안 2단계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뭐 이건 제가 더 확인을 해보았어야 되는데 어떻든 이 그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개발 회사들이다 보니까 연관성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역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설과 관련된 이런 지배 구조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 언론들이 당연히 이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합리적 대안이나 공론장을 펼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발 중심의 이런 보도 프레임을 요약해 가져가는 보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기동 국장님이 지금 문제 지적하시는 거는 지역 언론들이
아파트 같은 게 개발이 되면은 분양 광고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하나. 그 또 하나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건설사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 아니냐 하나. 이 두 가지의 네, 맞습니다. 의심? 아까 의심이라 아니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의심? 예, 그냥 인정하세요. 난 면회 가기 싫어요. 네, 그런 네, 그런 지적을 문제가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이사장 활동가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어떤 거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그 김제동 강의료 보도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에 대덕구에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기획을 했고 그 강의의 강사로 연예인 김제동 씨를 섭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김제동 씨 강의료가 이슈가 됐었는데 2시간에 1,550만 원이라고 해서 엄청 난리가 1시간 반 90분에 1,550만 원이었던 걸로 정확하게는 기억합니다. 90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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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네. 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바보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네이버 실검에도 오르고 이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역 언론은 조금 특이한 보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일보가 좀 특이한 보도를 또 하는데 금강일보예요? 금강일보랑 뭐 사이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금강일보. 지난번에도. 네, 네. 금강일보에서 그 헤드라인을 보면 정용기 막말 대 김제동 퍼주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게 또 온라인으로 배포될 때는 기사 제목이 바뀌어요. 막말 퍼레이드 민생 포기당. 혈세로 제 식구 챙기나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막말 퍼레이드 민생 포기당이 한국당을 지칭하고 혈세로 제 식구 챙기나 이 혈세가 그 1,550만 원이고 제 식구가 김제동과 같은 큰따옴표 붙여서 좌파 연예인 챙기나 이런 걸 해서 민주당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또 다른 기사가 또 나와요. 정용기 망언 대 박정현 음모.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인데 박정현 음모? 자극적? 설마 그 음모가 그 음모는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모예요? 그러니까 음모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음모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이념 세뇌시킨다? 주입시키나 네, 그런 거죠. 네네. 김제동이요? 아이고, 엄청난 음모네. 아이고. 김제동이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용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누군가 하니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뭔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한 거 아니었어요? 그- 김정은이 네, 그렇죠. 낫다 뭐 이거니까. 네, 문재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아니 문재인보다 낫다가 김정은한테 부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유.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공세를 퍼부었고 그렇게 하니까 한국당이 너네도 김제동 섭외했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뭔가 이걸 그러니까 정치 일종의 싸움 대리 프레임으로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거를 정치 이렇게 싸움으로 몰고 놨다. 간 거죠. 응. 대덕구 의원이잖아요. 네, 박정현 의원께서 박정현 의원이라니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 정용기 국회의원. 네네. 지역구가 대덕구입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면은, 그러니까 1,550만 원이 혈세고 이 예산이 문제라면은 다른 행사들 예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지금 그 대전 방문회로 토토즐 페스티벌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헝가리 예, 예. 그 부다페스트 사고 때문에 안 하면 다시 재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7억 원이고 박명수 씨 왔다 갔잖아요. 1시간 출연료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동 씨보다 더 높은 거죠. 1시간에 1,400만 원이니까. 그 대학 축제 때 가수들이 보통 노래 한 3곡 부르면 4,5천만 원 정도 받아요. 이 돈도 대학 재정에서 나오는 건데 대학 재정 중 상당수는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거 결국은 국민 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하는 공식 행사 아나운서들 뭐 진행자 행사비 800만 원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면은 김제동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 높은 출연료에 정서에 안 맞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제동이 문제라면은 김제동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하고 구분짓는 기준이 과연 뭔지. 좌파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텔레비전에 이미 수많은 진보 패널들, 보수 패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상파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음. 그리고 또 독자들이 진짜 알고 싶어 했던 건
이 김제동을 섭외한 과정,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출연료 같은 거, 강사료를 섭외할 때 뭔가 재정적 낭비가 없었는지를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정당 간의 그런 말싸움으로 보도를 한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녹차를 싫어한다고 해볼게요. 녹차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 녹차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할 뿐인 거지 녹차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태도들을 언론이 마치 이제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논평을 막 거의 중계하다시피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쟁점화 시켰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다운표 저널리즘인데요. 언론사들이 정작 그거에 대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심층 취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취재는 하지 않고 말들만 따다가 그걸 가지고 대립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립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거예요. 특히 정치 관련된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언론들이 지면을 낭비하고 전파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정 활동가가 조현병 관련한 보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40대 남성이 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정주행하던 차와 충돌해서 총 3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그 40대 운전자의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남편이 조현병이 있는데 약 먹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해서 이게 기사로까지 확산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현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모든 기사들이 다 조현병이 맨 앞에 달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보면 중도일보 조현병 환자 고속도로 역주행 3명 사망 이렇게 나왔고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조현병 환자 죽음의 질주 3명 참변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언론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설에서는 대전일보 사설에서는 끔찍한 파국 부른 조현병 환자 역주행 사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 충청투데이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조현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헤드라인만 봐도 사람들이 조현병이라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게 아니, 만들잖아요. 무섭겠죠. 조현병 환자한테 뭐 살인 뭐 이렇게 네, 그런 맞아요. 섬뜩함을 느낄 수도 있고. 조현병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살인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확산시킨다는 편견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뭐 A가 늘수록 B가 느는 게 상관성이 있어도 원인과 결과는 아닌 건데 마치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인과관계로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때문에 조현병 환자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2차적인 문제도 낳기도 하는데 충청투데이의 사설을 보면 이번 사고 또한 가족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재활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교훈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런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을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대전일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표현이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사연도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피해자의 사연도 부각을 시켜요. 청첩장 보내지 네, 못한 맞아요. 청첩장. 보내지 못한 청첩장 하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더 한 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이걸 너무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현병 환자라는 그런 위치는 사회에서 규정한 어떤 정상성에서 벗어난 그런 타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혐오감을 항상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 그러니까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아주 부합하는 피해자잖아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런 정상성에 부합하는 피해자를 해친 가해자라고 함으로써 그런 타자성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껏 혐오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은 조현병이 범죄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제도 녹음 기준으로 어제 이제 제가 하는 대산함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요즘에는요 치료약들이 잘 나와서 6주 정도에 주사 한 번만 맞으면은 뭐 거의 그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70%는 네, 이제 치료가 볼 수 된다.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보도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의 이제 어떤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우리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거. 쟤는 범죄를 저지를 거야 해서 미리 체포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이 충청투데이 사설 같은 경우에도 환자 관리의 만전을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관리라는 게 아까 정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6주에 한 번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이나 교통사고 같은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아 관리라고 하니까 폐쇄병동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그 행동경제학에서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극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파악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위험해 사고 날 수 있어 가둬 이런 간단한 공식이 성립이 되고 그거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다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전에 그 우리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네. 장현수 선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1차전, 2차전 때 졌거든요. 조별리그 탈락을 했잖아요. 스웨덴전, 멕시코전에서 졌었는데 그때 이제 장현수 선수가 좀 실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현수 때문에 졌다고 장현수 때문에 진 거 맞습니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장현수 선수를 은퇴시켜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심판청원까지도 있었었어요. 네. 근데 한국 축구의 문제가 장현수 한 명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든 이제 이게 상관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사실 보도할 때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소동 활동가가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찾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네 맞아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오늘 봤는데 네. 꼼꼼하게 챙겨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기사를 봤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그 정신질환이랑 그 폭력 그 상황 그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 준칙으로 해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조현병 환자라는 표현 자체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런 기사가 자꾸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속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절대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에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 중에요.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7.8%래요, 전체에. 근데 이웃이나 지인에 의한 그 살인 사건은 17.2%. 주치자 살인 사건은 45%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보다 사실 술 취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논리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이웃이나 지인이 네. 2배 이상 더 무서운 거예요. 살인 위험성이 내재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게 이제 언론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그 기울이면 사실 이게 이제 범죄라는 것 혹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뭔가 이제 개인적 문제들이 있건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어떻든 그거에 대한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네. 아무리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 그 범인과 관련해서 범죄자와 관련해서도 범죄자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언론으로서 좀 올바른 자세인지는 늘 좀 고민을 하고 좀 거기에 부합한 특히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 이런 부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존엄성을 좀 지켜줄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현병이 부각이 되는데 예전에 부각됐던 게 사이코패스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면 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런 자극적인 거를 너무 찾는 게 아닌가 언론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들이 좀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또 특히 이제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꼭 사고 나면 보험금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보험금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 보험금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고가 날 때 보험금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서울민원연에서도 이거 관련하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보도 관련해서 정진호가 등장을 해요.
예,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가 2차례 이 보험금 관련한 기사를 썼는데 중앙일보 맞죠? 예, 저 아닙니다. 아임 아니죠? 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금강일보의 신성재 기자가 관련한 그 보도를 했어요. 그 참 좋은 여행사 여행자 보험 한도 인당 1억 원 배상 책임보험 60억 원 뭐 이런 기사를 올렸다가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그 기사를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쵸 우리가 찾아봤는데 네. 기사가 삭제된 걸로 그러니까 보였어요. 제가 오늘 확인하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새로 올린 건지 아니면 수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한 것 같은데 참 좋은 여행사 진심 어린 사과라는 제목으로 맞아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게... 내용이 좀 수정된 것 같은데 앞에 거 좀 비슷하다가 이날 5차 브리핑에서 참 좋은 여행사 관계자는 언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보험 관련 사항이었다라며, 그러니까 꼭 해명 보도 같죠. 저희 회사는 여행자 보험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선박회사 또한 스위스 국적의 대형 회사로 이번 사건과 사건에 관련 있는 책임 회사들이 부실 문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한 것 같긴 한데 금액 같은 거 빠지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좀 이런 거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빨리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 수습이 원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유족들 현장에 가갖고 찍어오고 막 오열하는 뭐 이웃 주민 인터뷰 있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보험금 얘기를 왜 언론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언론들이 매일 이게 지적받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예전에 뭐 누가 그랬었죠? 국무총리였던가요? 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뭐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했다가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슬픔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사고 현장 빈소에서 유족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예 기억 안 나세요? 지난 2010년 3월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에 대해 선진국이 되려면 슬퍼하는 방식도 격을 높여야 하는데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라고 표현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이기동 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왜 울면 안 되죠? 그 슬픔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와 원인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밝혀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들이 본질은 벗어난 채 계속 주변부에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만 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월호 때 기레기라는 그 말이 나왔던 이유들이 워낙에 그런 부분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나 언론을 완전히 이제 쓰레기처럼 바라보는 국민들이 오죽하면 그런 기레기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보도가 문제가 된 게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 전국 언론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보도가 됐었는데 그 시점에서 정말 언론들이 궁금한 건지 아니, 독자들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을. 궁금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굳이 자극적인 걸 물론 필요가 이 없는데. 보험금이라든지 그 피해자들에는 배상이나 보상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건 나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보험이 안 안 되거나 됐고 그랬을 때 그렇죠. 얘기해서 그때 다뤄야 될 모아주는 사안인 게 거지. 낫지. 이 지금 초반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다뤄야 될 상황인 거죠. 아유, 취재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장경동 목사 발언 있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 북한 인구 2천만, 우리 인구 5천만, 한 놈씩 안고 죽으면 3천만 남으니까 다시 애 열심히 나왔고 5천만 금방 회복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장경동 목사 해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이제 그 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만들어진 평안나무라는 곳에서 이제 성명도 내고 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나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사람 보고 2천만 나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북한 2천만, 남한 2천만, 4천만입니다. 4천만 인구 죽어라. 아무리 농담이었대요. 그게 우스갯소리였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농담도 뭐 농담 4천만 명 아닙니다. 이거 좀 너무 나갔다라는 싶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장경도 목사 교회가 대전 중문교회가 갈마동에 있죠. 지역 소식일 수도 있는데 굿모닝 충청 말고는 이걸 다룬 언론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장경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 막말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던 뭐 거고. 예전에 뭐 예. 불교 들어간 그 나라 치고 잘 사는 없다. 스님 뭐 교회 네. 다녀라 뭐 이런 얘기들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 막말에 대해서도 공중파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안 거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분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기호 5번 아, 기독교협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찍어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틀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보도 안 하면서 우리 뭐 반가운 소식 중에 U20 그 월드컵에서 우리 대전 시티즌 소속 뭐 아니면 이지솔. 아산 그 무궁화 축구단이라든지 오세훈. 아니면 네 예산 출신의 골키퍼 뭐 이런 충청 출신이라 뭐 자랑이다 이런 기사는 또 내보내요. 참 나는 어디 대표팀 딱 듣는데 그 지역 출신이라고 막 그런 거를 내보내는 언론이 맞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보내면서 이런 거는 정말 문제인데 보도 안 그러니까 하는 뭐 그런 거를 내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보내더라도 그런 거 내보낼 문제가 정도면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왜냐하면 장경록 목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영향력이 많은 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발언이나 정치인들이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네.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또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 지역 언론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대산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밤길 조심합시다. 드디어 종교까지 건드렸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싸우시게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골룡골.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한홍구 교수, 심규상 기자, 그리고 밀러 박사가 산내 골룡골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언론동장 시즌2 2회 방송 마칩니다. 네, 오늘은 이서정 활동가님 지난번에 투머치 준비했다고 하는데 좀 후련하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네 바보 같았다. 고생하셨고요. 네 이기동 국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좀 네. 네, 저도 오늘은 날로 먹었죠. 지난번 준비한 거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저도 바보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지난번보다는. 네 바보 남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철 위원님은 이제 민원연 그 운영위원 활동하시면서 처음 이제 관전을 하셨는데 방송 관전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그냥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녹음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김상희 팀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회원님, 네 다음번에 또 나오실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나와야죠. 네, 나온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저희는- 소감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메인을 부릅떠서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한 뒤 2주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대전 충남 민원연 정진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언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언론 뚱땅 수고하셨습니다.